LA 카운티의 한 담배 가게에서 점원 1명과 무장강도 4명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목숨이 오가던 긴박했던 장면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 선민 그레이스 유첸 씨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가중 폭행 및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혈전 부작용 위험을 이유로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이 만든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제한했습니다. 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직후 크게 올랐던 미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습니다. 긴축이 계속될 거란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달 LA 카운티 캄튼의 한 담배 가게에서 벌어진 점원 1명과 무장강도 4명의 총격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목숨이 오가던 긴박했던 장면이 매장 내 설치된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인 남성 2명이 업소로 들어오고 뒤를 이어 1명이 따라 들어옵니다. 3명의 남성이 카운터를 둘러싸자 점원도 당황한 듯 한 발 물러섭니다. 이때 빨간 상의를 입은 또 1명의 흑인 남성이 다가와 점원에게 총을 겨누자 점원도 재빨리 총을 빼면서 순식간에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4인조 강도들은 놀라 도망치다 뒤엉켜 넘어지고 상품 진열대를 사이에 두고 점원과 강도 4명과의 총격전이 약 10초간 이어집니다. 사건은 지난달 3일 저녁 LA 컴튼 지역 1500 사우스 윌밍턴에 위치한 담배 가게에서 발생했습니다. 4인조 무장강도와 총격전을 벌인 점원은 얼굴과 목에 총상을 입었는데 현재는 퇴원한 상태입니다. 4인조 무장강도 중 1명은 사건 발생 30분 후 마틴 루터킹 병원에서 총상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는 숨진 남성이 4인조 무장강도 용의자 중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도 다음날 검거됐습니다. 셰리프는 나머지 용의자인 카롤 랜디와 키스 레이첼 2명을 살인 및 수혐의로 수배하고 빠른 검거를 위해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용의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강력팀 323-890-550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저지 리버엣지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이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해 여성의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 30분경 유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911 신고를 받고 리버엣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착 당시 갓 태어난 생후 3개월짜리 아기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인근의 해켄색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지난 4월 1일 사망했습니다. 검찰과 리버엣지 경찰이 수사를 펼친 결과 용의자 유 씨는 중국계와 결혼한 한인 여성으로 자신의 아들인 이 유아를 과거 수차례 폭행해온 것으로 파악했으며 거듭된 학대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민 그레이스 유첸 씨는 1급 살인, 2급 가중폭행, 2급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화요일 체포돼 현재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준호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유 씨는 아들의 죽음과 무관하다며 이는 검찰의 무리한 체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숨진 유 씨의 아들은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비타민 D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건강 상태였다며 검찰이 이러한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기의 머리에 골절이 있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단정하고 무리하게 체포를 단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기 머리의 골절상에 대해서는 실수로 아기가 선반에 부딪힌 적이 있어 그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숨진 아기는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고 또 다른 쌍둥이 형제에게는 폭행 흔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오는 9일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상원이 오늘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골드버그 신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 한국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원 인준 절차를 마친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임명을 받은 뒤 곧 한국으로 부임할 계획입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업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골드버그 신임 대사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청문회에서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지칭하는 등 대북 강경 입장을 드러낸 바 있어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에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임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후임으로 카린 장피에르 수석 부대변인을 승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린 신임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 출범부터 대변인실에서 근무했으며 백악관에 합류하기 전에는 방송에서 정치 분석가로 활동했습니다. 다음 주 공식적으로 물러날 예정인 젠사키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신임 백악관 대변인에 오는 카린은 첫 흑인 여성이자 공개적인 성소수자라며 많은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큰 꿈을 꾸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혈전 부작용 위험을 이유로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이 만든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제한했습니다. FDA는 얀센 백신 접종 후 2주 내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재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얀센 백신은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추가 접종이 어려운 성인 등으로 접종이 제한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기반의 백신 맞기를 거부하는 성인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얀센 접종 시 혈전 위험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직도 드물게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60명이 확인됐고 이 중 9명은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에서 약 1,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유원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WHO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1,49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공식 집계한 코로나19 사망자는 약 540만 명. 그러나 초과 사망자로 파악한 실제 사망자는 2.7배나 많았다는 겁니다. 세계 인구 약 500명당 1명이 사망했다는 뜻으로 이는 코로나로 확진되지 않은 채 사망한 사람과 의료체계 붕괴로 치료받지 못해 숨진 다른 질병 사망자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Why we focus on the excess mortality is because we know the testing data is inconsistent across countries. And we know that there are many people who died before they were tested. 지금까지 가장 많은 코로나 사망자가 집계된 나라는 미국. 그러나 WHO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인도와 러시아,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공식 집계보다 10배나 많은 47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WHO는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2년 동안 평상시보다 13%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umbers are sometimes controversial.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estimates are an approximation of reality. 전체 사망자의 82%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나왔으며 남성 비율은 57%로 조사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직후 크게 올랐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연준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긴축이 계속될 거란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른바 빅스텝이 발표된 어제만 해도 3%씩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불과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와 스탠더드 푸어스 지수는 각각 3% 넘게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5%나 떨어졌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하락세로 시작하더니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건 물론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며 장을 마친 겁니다. 전날 상승세를 이끌었던 아마존, 테슬라 등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10년물 국채금리 가격이 3% 선으로 치솟으며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0.5%포인트라는 큰 금리 인상에도 반짝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급한 하락세로 돌아선 데는 시장의 긴축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연준이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을 감안하면 꾸준히 혹은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전날 한때 4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하루 만에 3만 6천 달러 선으로 떨어지며 급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화폐 산업 혁신을 증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의 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기술을 주정부와 공공기관 내에서 활용하고 연구와 인력 양성 기반 시설을 구축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인데 첫 목표로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업을 위한 투명하고 일관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도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명령을 환영했습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인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체 인구 중 만 14살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만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60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출산율을 보면 한국이 0.81명으로 일본의 1.34명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곧 한국의 어린이 비율은 일본보다 더 줄어들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어린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결혼이 늦어지며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도 큰데요. 늦은 결혼으로 인한 난임 걱정을 덜기 위해 미리 자신의 난자를 얼려두려는 30대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충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신 6개월째인 42살 여성입니다. 초음파 검사로 뱃속의 태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3년 전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난자를 냉동 보관했습니다. 이후 결혼한 뒤 보관한 난자로 시험관하기 시술에 성공했습니다. 제 뱃속에 이제 태동도 좀 느끼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경이롭다? 꿈틀꿈틀대는 느낌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낳고 나면 더 소중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힘들지 않게 임신에 성공한 겁니다. 지금 나이보다는 3년은 젊긴 하지만 그때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 한 번에 고생 안 하고 그런 부분들. 최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미리 난자를 얼려두는 여성이 늘었습니다. 한 전문병원의 경우 난자 냉동을 한 여성이 지난해 1,194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성의 난소 기능은 25살 이후 지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난자 냉동을 마음먹었다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난자가 가장 건강한 35살 이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늦어도 43살까지는 와야 난자 냉동이 가능합니다. 43세 이후에는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난자를 획득하기 힘들고 착산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43세로 권하고 있습니다. 난자 냉동은 수백만 원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아이도 귀한 초저출산 사회에서 질환 때문에 난자 냉동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선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뉴욕시가 공립유치원 학생들에게 대학 학자금 저축계좌로 최소 $100를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누구나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킨더가튼 어린이들의 대학 자금 마련을 위해 6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시 공립 킨더가튼에 소속된 7만여 명의 학생은 최소 100달러가 예치된 저축 계좌를 지급받게 됩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 킨더가튼 학생들 6만 5,300개 계좌에 100달러씩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인종 간의 부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개정에 대한 지원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면 경제관념도 생기고 저축을 왜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뉴욕시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의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이 바라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킨더가튼 학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의 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미 자녀를 위한 개인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뉴욕시 프로그램에 연결해 최대 $200까지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어린이를 위한 대학 학자금 마련 프로그램은 뉴욕시 킨더가튼 학생의 97%, 약 6만 5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시카고에 처음 들어설 초대형 카지노 사업 운영권이 뉴욕 출신 한인 사업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카고 로리 라이트풀 시장은 발리스를 시카고의 첫 카지노 운영업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리스는 한인 김수영 CEO가 이끌고 있는 업체로 로드아일랜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한 한인 1.5세 헤지펀드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카고의 첫 카지노 시설은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영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2년 만에 재개된 것인데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뿌리로 돌아가다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LA 카운티 축제는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대규모 축제를 맞아 포모나 페어플렉스에는 놀이기구 등 관련 시설이 들어섰고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2년 만에 재개된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 축제 열기는 더 뜨거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비치보이즈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등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 일부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폭격했고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과 미콜라이우주 접경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승리로 러시아가 장악한 여러 지역을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Завдяки успішним діям українських захисників та захисниць ворог втратив контроль над кількома населеними пунктами на межі Миколаївської та Херсонської областей. 또 돈바스 지역에서 11차례에 걸친 공격을 막아냈으며 러시아군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중부 키로보흐라드의 비행장과 미콜라이우주의 탄약고를 미사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진지를 포격해 6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Районное сосредоточение живой силы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а также 51 позиция украинской артиллерии. Уничтожено свыше 600 националистов и 61 единица вооружения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돈바스 공세가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이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도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마리오폴 중심지에서 건물 잔해나 시신 등을 치우고 있다며 러시아가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 열병식을 마리오폴에서 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도시 봉쇄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1,200만 명의 도시인 정저우시도 전면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도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줄이는 등 사실상 준봉쇄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시장 주변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도시 봉쇄 소식이 전해지면서 먹거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입니다. 먼저 물건을 사겠다며 몸싸움을 벌이고 아예 돼지고기를 통째로 사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정된 봉쇄는 일주일이지만 상하이처럼 길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한 지하철역이 셔터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줄여 오미크론 확산을 막겠다며 지하철역 62곳이 폐쇄된 건데 전체 지하철역의 13%나 해당됩니다. 肯定会影响到我们一般出行上班的地方，没有办法，我们就只能配合。 180여 개 버스 노선이 조정되거나 운행이 중단됐고 감염자가 발생한 임시관리통제지역 부근은 택시 운행도 축소됐습니다. 여기에다 외국 대사관과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선 재택근무 권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된 음식점 안에서의 취식 금지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우리 교민들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무기한 취식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라도 있다면은 희망이라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베이징시가 대중교통 축소와 재택근무 등 준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상하이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